강남 남산에 위치한 전통 한정식집 수연원 앞에 고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정혜원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남편 김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63의 나이에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 품위를 잃지 않은 그녀는 은퇴한 문화재 교수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인물이었다. 여보, 괜찮으세요? 도연이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혜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들 준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준서는 AI 스타트업 대표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불과 35의 나이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상대는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외동딸 서유진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자선 사업에도 열심인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짝이었다.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정원과 연못, 소나무 사이로 스치는 봄바람이 마음을 차분히 만들었다. 정원에는 100년은 좋기 넘어 보이는 소나무가 서 있었고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예약된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혜원의 심장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자리에는 이미 서유진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화려한 한복, 눈부신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태도. 서유진의 아버지 서동희는 건설회사 회장답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평생을 바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혜원은 공손히 인사했지만 상대의 시선 속에서 묘한 오만함을 감지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서동희는 자신의 부동산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요즘 세상엔 학문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자식들 미래를 위해선 재력이 뒷받침되어야죠. 저희 회사만 해도 작년에 매출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5천억 목표입니다. 강남에 빌딩만 3채 있고 제주도에도 리조트를 건설 중입니다. 서동희의 아내도 거들었다. 우리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유학 보내서 키웠어요. 스위스 보딩스쿨, 미국 아이비리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결혼하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사줄 겁니다. 물론 전액 현금으로요. 혜원은 표정은 미소였지만 속으로 불편함이 커졌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살짝 두드리며 참으세요라는 신호를 보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시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때였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차를 들고 들어오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혜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수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했다. 그 익숙한 손놀림, 걸음걸이,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 차를 따르는 손가락의 모양까지도 낯익었다. 혜원의 숨이 멎는 듯했다. 수민아?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이자 정의감 넘치던 단짝 친구 오수민. 함께 웃고 울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눈앞에 있었다. 혜원은 눈을 크게 떴지만 수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는 듯. 혜원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교복을 입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축제 때 함께 춤추며 웃던 모습, 졸업식 날 서로 껴안고 울던 모습. 혜원아, 우리 평생 친구야. 절대 잊지 마. 힘들 때 서로 의지하자. 수민이 그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나르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혜원의 눈에는 친구의 모든 움직임이 포착됐다. 거칠어진 손, 피곤에 지친 얼굴, 그리고 어딘가 슬픔이 서린 눈빛. 식사가 끝날 무렵 수미는 방을 지나가며 자연스럽게 작은 쪽지를 테이블 구석에 놓았다. 혜원만이 그 순간을 목격했다. 손이 떨리며 쪽지를 집어들었다. 쪽지 속 단 한 줄.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혜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친구의 필체는 여전히 분명했다. 절박한 경고, 떨리는 글씨,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혜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쪽지를 손에 쥔 채 혜원은 식은땀이 흘렀다. 화장실로 향한 혜원은 쪽지를 펼치고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민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경고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혜원은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날 밤 혜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수민의 얼굴과 쪽지의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녁 내내 표정이 안 좋았는데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혜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쪽지를 꺼내 보였다. 도연은 쪽지를 읽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누가 이런 장난을?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글씨는 내 오랜 친구 수민이의 필체예요. 3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죠. 절대 틀릴 수 없어요. 혜원은 눈을 감고 30년 전을 떠올렸다. 1995년 서울의 한 여고. 혜원과 수민은 단짝이었다. 수민은 학생회장으로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친구였고, 혜원은 조용하지만 똑똑한 모범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최고의 우정을 쌓아갔다. 어느 날 학교에서 부당한 체벌이 있었을 때 수민은 교사에게 당당히 맞섰다. 선생님, 이건 잘못됐어요.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 일로 수민은 정학 위기에 처했지만 혜원이 학생들의 서명을 모아 구해냈다. 그때 두 사람은 약속했다. 우리 평생 서로를 지키자. 혜원아, 너는 공부해서 교수 되고 나는 변호사 돼서 세상의 부정과 싸울 거야. 약속해. 수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생생했다. 졸업 앨범에 적은 장래 희망란에도 수민은 인권 변호사라고 적었었다. 졸업 후 혜원은 대학에 진학하고 유학을 갔다. 수민은 법대에 진학했다고 들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로 연락했지만 혜원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수민이 법대 공부에 매진하면서 점차 연락이 뜸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끊겼다. 혜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를 찾지 못했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 친구가 왜 이런 쪽지를? 도연의 물음에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감이 강하고 옳지 않은 일엔 절대 눈 감지 못하는 친구였죠. 만약 이런 경고를 남겼다면 분명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조사해 봐야겠어요. 서동희 회장에 대해. 내일 당장 시작합시다. 다음 날부터 혜원은 조용히 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검색, 지인들의 소개,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한 자료 수집. 며칠간의 조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서동희는 15년 전 부동산 투자 사기로 수십 명의 투자자를 파산시킨 전과가 있었다. 한강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투자금 200억 원을 모았지만
실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은 서동희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당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회사 장부를 조작하며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여럿 있었다.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건설 자재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비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었다. 혜원은 손이 떨렸다. 준서를 이런 가문에 보낼 순 없어. 절대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준서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혜원은 준서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서야, 엄마가 조사한 건데. 준서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옛날 일이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유진이 가족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유진이는 자원봉사도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지난주에도 고아원에 1억 원을 기부했어요. 하지만 준서야, 지금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야. 여기 봐. 최근 노동자 임금 체불 소송 기록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으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방해하세요? 저는 유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유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유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준서야. 혜원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는 내가 속는 게 싫은 거야.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은 언젠가 무너져. 그때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혜원의 가슴을 찔렀다. 혜원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도연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준서가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줘야죠. 하지만 우리도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은 진실을 외면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을 만나야 했다. 혜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수민을 직접 만나야 했다. 고등학교 동창의 명단을 뒤지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며 수소문했지만 수민의 소식은 묘연했다. 수민이? 그 친구 힘들게 살더라.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이혼했다던데. 엄청 충격받았다고 들었어. 요즘은 식당에서 일한다는 소문 들었어.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 가끔 길에서 보는데 인사하면 피해가더라.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혜원은 가슴이 아팠다. 학창 시절 가장 밝고 당당했던 친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변호사의 꿈을 키우며 눈을 빛내던 그 친구가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수민이 일하는 한정식집 수연원을 확인했다. 혜원은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수민은 보이지 않았다. 저기 실례지만 오수민 씨라는 분 여기서 일하시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며칠 전에 그만두셨어요.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고. 갑자기 나가셔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혜원은 낙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동창들에게 연락하고 SNS를 뒤지고 마침내 한 동창으로부터 수민이 사는 고시원 주소를 알아냈다. 낡은 고시원 건물 3층,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혜원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다.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305호 문 앞에서 혜원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수민이 나타났다.
30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 수민은 혜원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혜원아?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민아. 혜원도 목이 메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30년의 공백, 각자의 고통, 그리고 변치 않은 우정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간 혜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 낡은 이불, 벽에 걸린 옛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혜원과 수민이 웃고 있었다. 방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앉기도 빠듯했다. 수민아, 이 사진. 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다. 졸업식 날 찍은 거 기억나? 우리 평생 친구라고 약속했었잖아. 이 사진만은 절대 버릴 수 없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증거니까. 수민이 쓸쓸히 웃었다. 혜원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수민아, 왜 그런 쪽지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수민은 한숨을 쉬며 낡은 파일을 꺼냈다. 혜원아, 내가 수연원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서동희 회장이 그곳 단골이었거든. 처음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일하면서 알게 됐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것도. 무슨 뜻이야? 수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15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15년 전이었어. 우리 남편 정민이가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 꿈이 많았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했어. 정민이는 정말 재능 있는 건축가였어. 우리는 행복했어, 혜원아.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평범하게 살았지. 딸 하나 있었고 조금씩 돈도 모으고 있었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서동희가 제안했지. 한강뷰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이었어. 투자하면 3년 안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 정민이는 망설였지만 나는 설득했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거든. 우리 딸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 수미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전 재산을 투자했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도 담보로 잡혔어. 주변 친구들도 설득해서 같이 투자하게 했어.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자했지. 모두 나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1년 후 프로젝트는 허울뿐이었다는 게 드러났어. 서동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거야. 투자금은 모두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프로젝트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혜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민이는 충격을 받았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모두가 망했다고 자책했어.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악몽에 시달렸어. 우울증이 왔고 사무소도 문을 닫았어. 우리 부부는 매일 싸웠어. 딸 앞에서도 싸웠어.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 정민이는 떠났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몰라. 딸은 정민이가 데려갔어. 나는 빚만 남았어. 수민의 손이 떨렸다. 나는 혼자 남았어. 10명의 친구들이 나를 원망했어. 어떤 친구는 자살까지 시도했어. 나는 모두에게 사과하며 돌아다녔어.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 청소, 식당, 공장, 택배.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아침에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 수민아. 혜원이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수연원에서 서동희를 만났어. 그 사람은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
비싼 양복, 명품 시계, 고급 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수민아, 혜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식당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그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됐고, 회사 관계자들이 남긴 서류도 몰래 복사했지. 녹음도 했어. 하지만 혜원아,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 변호사 선임비만 수천만 원이래. 하지만 내겐 아무것도 없어. 고시원 월세도 밀렸어. 수미는 파일을 혜원에게 건넸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집안과 결혼한다는 걸 알았어. 서동이가 자랑하더라. AI 스타트업 대표와 결혼한다고. 난 너만은 지켜야 했어. 내 아들만은 그 가문에 엮이면 안 돼. 너는 내 마지막 남은 친구야, 혜원아. 30년 동안 연락 못한 게 정말 미안해. 창피했어. 성공한 교수가 된 너에게 이런 내 모습을 보이기가. 혜원은 파일을 받아들고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수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혜원아. 넌 잘못 없어. 나도 연락 안 했잖아. 창피했어. 빚더미에 앉은 내 모습, 이혼한 내 모습, 고시원에서 사는 내 모습을 보이기가. 수민아, 혜원이 친구를 다시 꼭 껴안았다. 넌 여전히 내 최고의 친구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30년의 그리움, 15년의 고통, 그리고 다시 찾은 우정. 혜원아, 난 복수하고 싶어.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동이 때문에 무너진 내 인생, 정민이의 인생, 그리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 다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도와줄래?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자. 내가 있잖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혜원과 수미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다. 서동희 회장의 회사 장부 조작, 투자자 사기, 불법 대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상한 부동산 거래까지. 증거는 충분했다. 수민이 준비한 파일에는 15년간 모은 증거들이 빼곡했다. 서동희와 회사 임원들의 대화 녹음 파일 30개, 장부 사본 200페이지, 피해자들의 진술서 50통,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최근 하청업체 착취 증거까지. 수민은 1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던 것이다.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 혜원이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검찰 조사, 기소, 재판. 최소 1년은 걸려. 그 전에 준서와 유진이의 결혼식이 있잖아. 한 달 후래. 수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혜원은 결심했다. 결혼식 전에 모든 걸 밝혀야 해.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야. 도연도 동의했다.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면 서동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준서도 직접 증거를 보면 믿을 거예요.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됐다. 혜원은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고 수미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옛 피해자들을 접촉했다. 수미는 15년 만에 옛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어떤 이는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모두가 서동희를 원망했지만 싸울 힘이 없었다.
수민 씨, 우리도 돕고 싶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잊고 살려고 해요. 15년 동안 포기하며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15년 만에 다시 힘을 얻었다. 제 친구가 교수예요. 변호사도 섭외했어요. 함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간의 작업 끝에 완벽한 증거 자료가 준비됐다. 그리고 15명의 피해자가 함께 싸우기로 했다. 모두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결혼을 고집했다. 어느 날 저녁 혜원과 준서는 다시 마주 앉았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유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유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준서야, 유진이는 잘못이 없어. 엄마도 그건 알아. 하지만 그 가문의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가족이잖아.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잖아. 엄마는 내 행복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혜원은 아들의 두 손을 잡았다. 준서야, 엄마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져.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엄마는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준서야, 이건 단지 옛날 일이 아니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혜원은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양가는 다시 수연원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결혼 날짜를 확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동이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혜원 부부를 맞았다. 교수님, 오늘은 좋은 날짜 잡아봅시다. 우리 아이들 빨리 결혼시켜야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특급 호텔 예식장을 예약해뒀습니다. 물론 비용은 제가 부담하죠. 하객도 500명 정도 부를 생각입니다. 혜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수민이 준비한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서유진은 준서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준서도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혜원의 표정은 단호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혜원은 조용히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하시겠어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서 회장님, 결혼 이야기 전에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서동이는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교수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혜원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15년 전 회장님께서 진행하신 한강뷰 프로젝트에 대해 아십니까? 순간 서동이의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쳐 지나갔다.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건 오래된 일인데. 그때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도 피해자예요. 불가피하게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파산시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투자금 20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준서와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서유진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실례입니까? 그건 이미 끝난 일인데. 법적으로도 해결됐고 집행유예 받으셨잖아요. 끝난 일이 아닙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현재도 회장님 회사는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혜원은 파일 속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장부 사본, 피해자 진술서, 불법 대출 증빙 자료, 녹음 파일 목록. 서동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어디서? 서동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피해자가 15년간 모은 증거입니다. 혜원이 말했다. 그분은 회장님의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우울증으로 이혼했고 그분은 15년간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준서가 충격에 휩싸여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혜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가문과 결혼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유진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의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동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모욕입니까? 당장 나가시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혜원도 일어섰다. 명예훼손이라면 법정에서 증명하시죠. 저희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검찰 고발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50명의 피해자 진술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간 방문이 열리고 수민이 들어왔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15년 만에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뒤따라 2명의 다른 피해자도 함께 들어왔다. 저입니다, 서 회장님. 기억하십니까? 15년 전 한강뷰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투자했던 오수민입니다. 서동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네, 저입니다. 제 남편 정민은 당신의 사기로 파산했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청소부터 식당, 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 딸은 아빠와 함께 떠났고 저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있더군요. 명품 시계, 고급차, 특급 호텔 예식장. 제 인생이 무너진 건 당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증거를 모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았습니다. 수민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여기 15명의 피해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사기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자살을 시도했고 어떤 분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법정에서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15년간 참았습니다. 이제 끝낼 겁니다.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저도 기억하십니까? 제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아들은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요. 당신이 우리 돈을 가져갔으니까요.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유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고 준서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서 회장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자수하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뵙든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승소 가능성은 99%입니다. 15년 전엔 법의 허점으로 빠져나가셨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서동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게 다 뭡니까? 15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겁니까? 집행유예 받았어요.
끝난 일이에요. 15년 전 일이 아닙니다. 혜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도 회장님은 장부를 조작하고 계십니다. 여기 최근 3년간의 회사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불법 대출, 허위 청구, 하청업체 착취, 노동자 임금 체불,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서동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서유진 어머니도 울며 뒤따라갔다. 서유진은 준서에게 매달렸다. 준서 씨,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아빠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줄 몰랐어요. 준서는 유진의 손을 잡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혜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미는 혜원의 손을 잡았다. 혜원아, 고마워. 15년간 참았던 게 드디어 풀렸어.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 드디어 복수를 했어. 혜원은 친구를 꼭 껴안았다. 수민아, 우리가 해냈어. 진실을 밝혔어. 그리고 내 복수도 완성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30년 우정, 15년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 그 모든 감정이 눈물 속에 녹아들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울었다. 15년간의 고통, 분노, 억울함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혜원과 수미는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증거는 명확했고 15명의 피해자가 함께 진술에 나섰다. 서동희는 일주일 만에 긴급 체포됐고 회사 임원 3명도 함께 구속됐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건설업계 거물 서동희 15년 전 사기 혐의로 구속. 용기 있는 피해자의 15년 싸움, 마침내 결실. 10명 피해자, 집단 소송으로 전액 배상받아. 15년 만에 복수, 정의는 늦었지만 왔다. 준서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식사도 거르고 있었다. 혜원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어. 내가 평생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지금 아프지만 진실을 아는 게 나아. 엄마를 믿어줘. 사흘째 되는 날 문이 열리고 준서가 나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며칠간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다.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유진이와 통화했어요. 길게. 혜원은 아들을 바라봤다. 유진이도 충격받았지만 아빠의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유진이는 아빠와 인연을 끊기로 했대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재산으로 추가 보상도 하겠다고 했어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어리석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민 이모님. 15년간 그렇게 고통받으신 줄도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준서야. 혜원이 아들을 꼭 안았다. 넌 어리석지 않았어. 단지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진실도 중요해. 진정한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해. 하지만 엄마, 저는 유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준서가 울먹였다. 알아, 아들. 그래서 더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해. 거짓 위의 사랑은 언젠가 무너져.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부자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도연도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겨냈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준서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넌 다시 일어설 거야. 아빠가 믿어. 넌 강한 아이야. 한편 수미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동희에게 전액 배상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고통이 드디어 보상받게 됐다. 수미는 혜원에게 전화했다. 혜원아, 드디어 끝났어. 정말 끝났어. 15년 빚이 다 청산됐어. 배상금도 받았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고시원도 나와서 작은 원룸 구했어. 수민아,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15년간 포기하지 않았잖아. 정말 자랑스러워. 혜원아, 너 때문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계속 숨어 살았을 거야. 너는 내게 다시 싸울 용기를 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다. 30년 우정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혜원은 대학 강단으로 복귀해 학생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가르쳤다. 강의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수민이 남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학생들이 물었다. 교수님, 저 쪽지는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해준 친구의 선물이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증거이기도 하지.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란다. 수업이 끝나고 혜원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약속된 자리에는 이미 수민이 앉아 있었다. 새로 산 깔끔한 옷, 밝아진 얼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수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혜원아, 요즘 어때?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바빠. 강의도 하고 준서도 챙기고. 넌? 요즘 정말 밝아 보인다. 나도 바빠. 새로운 일자리 구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 나처럼 억울하게 사기당한 사람들 돕고 싶어.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민이 웃었다. 정말 완벽한 일이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혜원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았을 거야. 고시원 방에서 평생 숨어 살았을 거야. 아니야, 수민아. 내가 15년간 포기하지 않은 거야. 내 용기가 모든 걸 바꿨어.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웃고 울던 기억들. 졸업여행 때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여전히 단짝이었다. 혜원아, 준서는 어때?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 충격은 컸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 사기 방지 AI 시스템이래. 시간이 약이더라. 유진 씨는? 유진이는 아버지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어. 자기 돈으로 추가 보상도 했고. 정말 용감한 아이야.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지려고 하더라. 현명한 아이네.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태도가 존경스럽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서랑은 친구로 남기로 했대. 둘 다 서로를 아끼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대. 어쩌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두 친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30년 전 교복을 입고 학교 앞을 걷던 그때처럼. 혜원아, 우리 이제 다시는 멀어지지 말자. 30년은 너무 길었어. 수민이 말했다. 당연하지. 30년을 잃었는데 남은 인생은 함께 보내야지. 매주 이렇게 만나자. 약속이야. 좋아. 그리고 혜원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구했어. 너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았을 거야. 아니야, 수민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한 거야. 그 쪽지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 준서의 인생을 구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리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저 멀리 공원 벤치에서 준서가 책을 읽고 있었다. 혜원이 손을 흔들자 준서가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수민 이모님. 준서가 밝게 인사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왔다. 준서야, 요즘 어때? 수민이 물었다. 잘 지내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이번엔 사기 방지 AI 시스템이에요. 이모님처럼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막고 싶어서요. 이모님의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준서야. 정말 고마워.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쁘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조금 뒤에서 도연도 따라왔다. 여보, 수민 씨, 준서.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수민 씨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일게요. 좋아요.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걷는 봄날. 벚꽃잎이 흩날리며 네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다.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때로 아프다. 하지만 결국 빛을 발한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귀해진다.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쪽지 하나가 바꾼 운명. 30년 우정이 지켜낸 가족. 15년 복수가 가져온 정의.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인생. 모든 것이 이제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자리를 잡았다. 저녁 식탁에 모인 네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다. 30년의 공백, 15년의 고통,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아픈 기억이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지고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네 사람을 비추며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수미는 혜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혜원아,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혜원은 친구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수민아. 우리 함께 해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두 친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30년의 우정,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날들. 진실은 승리했고 정의는 실현됐으며 우정은 영원히 빛났다.